똑똑하게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과거 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걸 통틀어서 그림을 시작할 때 지치지 않고 똑똑하게 노력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작 전 계획 작성과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무너지더라고요, 다들. 얇고 길게 가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얇게가 아닌 두껍고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분명 공부를 하면서 무리를 좀 지치고 힘들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시작 전에 계획 작성과 마인드셋을 하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림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프로 작가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계획 작성과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치지 않고 똑똑하게 노력하는 방법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는 꾸준한 하루 숙제인데요. 자신과의 약속이죠. 같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투자한다 해도 꾸준하게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중간중간에 사소한 이유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숙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초창기에 공부할 때는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루의 숙제가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 정도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손 5페이지, 발 5페이지, 전신 그리고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20페이지를 하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준비한 다른 학생들은 5페이지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고, 적게는 3페이지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고, 많아도 10페이지를 넘기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먼저 앞서가신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런 하루의 꾸준한 숙제를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 아니면은 저보다 재능이 뛰어나시거나 그런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연습량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절대 사라지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체력 관리를 위한 근력 운동인데요. 유산소를 하셔도 좋지만은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2년, 3년 이렇게까지는 공부할 때 그렇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평생 해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6년차, 8년차, 10년차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근육이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셋은 돼 있지만 육체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 그림 작가들 그리고 프로님들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경추에서의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목 통증,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할 때 유산소보다는 저는 근력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육으로 결국에 뼈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랜 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선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경하는 프로분들이나 그런 저보다 앞서가 있는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친구 혹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순간의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상에서의 성공이나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안주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 상대가 자기와 비슷한 레벨의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할 경우에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혹은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여기서 잘 그리니까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잘 그린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좀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존감 향상에는 되게 좋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서야 되는 위치는 현재 있는 분들과 아마추어 분들과 경쟁하는 게 아닌 프로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프로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의 같은 레벨과 경쟁하기보다는 존경하는 그런 프로 작가님들과 결국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쟁 상대로 하시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겠죠? 자기
밑에 있는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되게 잘 그리고 있어. 쟤네들은 나보다 못 그리는데? 나보다 못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 마인드보다는 자기가 존경해왔던 분들과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희 그림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세미나 타이틀에서도 재능을 넘어서기까지의 노력가의 드로잉 비법이라고 했는데 강사님도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없다니 기만이에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능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릴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별 다름 없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낙서로 그림을 접하였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이 쫄라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공책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그날 꿨던 꿈을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이제 주변에서 잘 그린다 칭찬해주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고2 때 늦게나마 이제 미대 입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원을 등록하고 이제 미대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보니 입시까지의 기간이 이제 대략 10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다른 입시를 준비하시는 같은 나이의 학생분들은 5년에서 4년 정도, 이제 최소 2년에서 3년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되게 늦게 알게 되고 늦게 들어간 거였죠.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배움과 재능의 차이를 좀 거기서 느꼈죠.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빠른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은 나아갈 것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그림을 좋아해 왔었고 그림 외의 직업을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나아갈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아갈 것을 선택한 저는 이제 남들과 차이가 나는 이제 3년에서 5년간의 공백 기간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9시간, 3시간 수면, 2시간은 이제 밥 먹고 씻는 시간, 계획은 이랬습니다. 19시간 중에서 2시간은 이제 통학버스를 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이동을 하는 동안 저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핀터레스트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그런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설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수시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내 손을 보면서 이제 손의 구도를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시간 동안은 손 5장, 발 5장, 얼굴 5장, 전신 25장, 그리고 배경 혹은 이제 그림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5장. 종이 한 장에 들어가는 전신 인물이나 손, 발, 얼굴 등등 3개에서 5개 사이로 이제 종이에 빈틈이 없도록 꽉꽉 채워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총 크로키 45페이지를 혼자만의 약속으로 이제 하루 숙제 목표치를 채우면은 중간중간에 선생님께 추천받은 만화책을 따라 그리면서 칸만화 연출 공부도 하고 1시간씩 자기 전에 틈틈이 체력 관리로 이제 운동도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거울을 보며 다짐하면서 이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졸음을 지우려고 애쓰고 이제 카페인으로도 버텨보고 그래도 이제 졸음이 온다면 볼펜과 샤프로 허벅지와 손등을 좀 찍어가며 잠을 날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새끼손가락과 손날 부분은 이제 얼얼해지고 손목은 뻐근해지고 오래 앉아있어 피가 안 통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몇몇 학우들 저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같은 학원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다른 지인들이 은연중에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10개월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입시에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대 실기 성적에서 1등으로 수석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수석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전액장학금을 받게 됐죠. 이제 고3 입시 시험 기간이 끝나고 고생했다면서 혼자서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한 10개월 동안 사투를 이제 스스로 칭찬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그 당시 이제 저는 이해가 느리고 몸으로 겪어봐야 이제 비로소 배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재능이 없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나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싸워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림이 물론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아니면 자기가 하려는 목표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이제 싸워야 할 때가 분명 오실 겁니다.
겁니다. 그때 이제 재능을 가지셨다면 이제 축하할 일이고 다행이지만 그렇다는들 이제 재능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긴 인생길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후회 없이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입시를 그때 떨어졌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노력으로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의 결승점은 똑같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재능인들이 이제 앞서가는 길을 보고 배우며 이제 학습하고 천천히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좋아했던 그림이기에 이제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자신을 좀 더 믿어보고 존경했던 프로분들과 나란히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자신을 상상하면서 혹은 이제 자신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존경해왔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이제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승점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느릴지언정 어느 순간 결승점에 와 계실 겁니다.